자, 새로운 곳에서 한 달 살기 체험 프로그램. 예, 그야말로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타임즈가 놓칠 일 없잖아요. 창원에서 한 달 살기 체험 프로그램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동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여행사가 짠 스케줄이 아니고 현지인이 세운 알짜배기 창원 여행기. 놀고 먹고 즐기기 좋은 창원에서 살아볼 사람들 손들어 보이소. 안녕하세요. 단체복 입으셨네? 이틀 주무신 거예요? 이틀 주무시고 아침 식전 대바람에 청소로 오신 거고. 아, 예. 무슨 상징인가요? 쌍오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말자. 낙동 오리알 되지 말자. 오늘 첫 체험지는 창원 국제사격장. 총을 보고 표적을 보면 표적이 안 보입니다.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쏠 때만 딱 총을 보는 겁니다. 이 모양에서 들어주기라고 하시고 이렇게 경찰에 하시면 됩니다. 사자 앞에서 하시면 저희들이 표적을 날려드립니다. 야, 지금 이제 산탄총을 일단은 이제 두 분이 같은 조인데 같이 격발을 하도록 합니다. 오! 와, 손 크다. 와, 아버님 화이팅! 이만장전. 수신호는 이래서 아구나. 네, 이 사격장 안에는 원래 이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 없는데 특별히 오늘 창원 한 달 살기 체험 좀 특별하게 저희가 허락을 받고 들어왔고 그리고 몇 발 쏘셨어요? 10발. 10발. 한 발은 제가 봤어요. 잘 되시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 작네요. 그래서 재밌죠, 그래도. 예. 다음 주는 이제 모자분. 예. 모자를 쓴 어머님, 모자분. 참고적으로 아버님 한 발 맞추셨어요, 한 발. 예. 제일 눈매도 그렇고 뭔가 느낌인 게 있지 않습니까? 해낼 것 같은. 네. 저 2발만 맞췄으면 좋겠어요. 2발 정도. 겸손하게 2발 정도는. 예. 오! 성공! 역시. 잘하셨어요. 총 몇 발이셨어요? 맞추신 게? 두세 발 맞췄어요. 두세 발 정도? 네. 세 발이면 세 발이고 두 발이면 두 발인데 두세 발은? 네. 스트레스 향해 탕탕탕 시원하게 날려버립니다. 원래는 부산에서 왔는데 부산하고 창원은 가까우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창원에 자주 왔었는데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창원에서 좀 살면서 또 안 가본 곳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봄은 국가대표, 사격은 처음인 이분. 얼떨떨떨 본인이 쏘고도 꿈인가 생신가 헷갈린다네요. 머리를 딱 저렇게 동여매니까 약간 북한 선수 같기도 합니다. 과연 실력은 어떨지 볼까요? 저는 사실 맞춘지도 몰랐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근데 아까 그 어머님도 그렇고 계신 분들이 드라마에 나온 장면 같다고 팍 할 때 이게 팍 터지더라고요. 멋있게. 우리는 사격 선수가 아닐까 이 생각도 네. 하고. 네. 원래 어떤 일 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 창원이 진짜 좋은 곳인 걸 알게 됐어요. 볼 것도 많고. 네. 사격으로 몸푼 후 다음 여행지로 이동. 계획표를 봤거든요. 엄청 타이트하더라고요. 빡빡해요. 이거를 한 이틀만 해도 나 피곤하겠던데 일주일 동안. 네, 그거 하면 이거죠. 강행군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체력이 돼야지 이게. 한 달은 무슨 그냥. 그래도 뭐 이것저것 볼 게 많으니까 하는 거겠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여기 지원 같은 거 많이 해줘가지고. 네, 그리고 식비만 저희가 부담하면 되니까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요? 먹는 것만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호텔이랑 자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체험비랑 다 지원을 해주시니까. 그걸 바빠도 뭘 하면 안 되겠네. 그렇겠죠, 맞네. 맞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냥 봐봐요. 화장 예쁘게 된 사람. 이야.
이틀간 쌓은 창원에서의 추억도 잠시 감상하고요. 우리가 또 해외 나가기 좀 힘들다 보니까 마음을 담아서 창원 이행시 가볼까요? 아니요. 두개 다 해. 창원은 원하는 걸 다 해볼 수 있는 도시다. 그래요. 강행군도 즐겁다. 쪽잠으로 피로 풀고 나면 현장 도착. 필수품이네요, 그죠? 야, 왕 된 것 같은데? 야, 필수품 모자도 쓰시고, 예, 선글라스 끼시고, 양산 쓰시고. 태양 방지 삼총사도 갖췄습니다. 창원은 삼색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통합된 지 10년 됐지만은 아직까지 진해, 창원, 마산 그 각각 색깔이 다 달라요. 모든 것을 경험해 보시려면 하루 이틀 갖고는 안 돼요. 최소한 3일을 해보세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좀 피곤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늘어진 그런 게 있는데 내년에는 더욱 달라지겠습니다. 부산 라디오 예술사진관 낯익은 풍경이죠. 어린 시절 기억을 쫓아 시간 여행하기 좋은 곳 진해 소사마을입니다. 이곳은 김씨박물관입니다. 김씨박물관. 네네. 여기가 이게 뭘까요 이게? 이거 나무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여름에 굉장히 꼭 있어야만 되는 거고. 냉장고?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냉장고라고요? 네, 우리 이게 이제 파리에서 수입한 원목 냉장고. 너무 세련되죠? 나무로 이렇게 원목으로 탁 풀이되어 있고. 야, 이게 냉장고구나. 너무 냉장고. 네. 잘 살펴보시면. 이 TV 기억나요? 이거 아시죠? 이거 오랜만이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거 했던 거. 이거 근데 이거 예전에 그 뭐 안테나인가요? 그렇죠. 뭐. 그거 앉아서 올라가서 맞아요. 보이나 됐나 뭐 이렇게 했던 기억나는데? 올라가서 네. 이쪽 방향으로도 맞아. 이런 세대는 아니죠? 네? 네. 이 세대는 아니죠? TV 봤어요. 그냥 TV. 아, 그냥 TV. 리모컨이 있다는 거? 전파사 이웃은 인형의 집. 젊은 세대에겐 모든 게 신기합니다. 보시면서 뭐 사시게요? 뭐 할까요? 이거 옛날에 아빠는 동생 주려고 줄 끼워가지고 청소도 그건데? 좋아할 것 같아서. 몇 살인데요? 아빠요. 아버님한테요? 좋아할 것 같은데? 고무총을. 네.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소환하고 싶은 모습 마음이 참 곱네요. 사셨어요? 아버님 드릴까 고민하다가 산 게 고무총. 이거 사서 만든. 예. 야, 사격왕이시네 진짜. 참 총 쏘는 거 좋아해. 사과 한 알에도 옛 이야기가 담긴 것 같죠? 친해지셨어요? 마을 안에도 볼거리가 넘쳐나는데요. 우리 단짝 두 분은 거의 같이 다니시는데, 그죠? 저쪽은 제가 알기로는 가족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이게 따로 가세요. 어머님. 어머님, 조금 걸으시는 게 조금 힘드신 것 같긴 한데, 그죠? 이 아버님 아닙니까? 네. 아버님 좀 도와드리고, 같이 손도 잡아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만은, 예.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떨어져서 이렇게 하시는지. 이제 피곤한 일정인데 불구하고 아버님 같이 다니시니까 뭐가 좋으세요? 네, 식구들하고 같이 다니시니까. 그냥 끌림받잖아. 누가 가져가셨는데 누가 가져? 어머님이. 이번에 찾은 곳은 정원이 전시장인 지붕 없는 미술관입니다. 여긴 또 어디야? 우리 김씨박물관이었잖아요. 여기 또 어디야? 여기는 예술공원 바닥입니다. 우리 이제 진해 지역에 서양화가이신 박배덕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MBC도. 맞아요, MBC요. 예. 매일 일하십니다. 매일.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박배덕 선생이 수십 년간 꾸민 공원답게 곳곳이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인데요. 울긋불긋 꽃대골 안에서 찰칵. 쌤을 나와보이소. 사진 찍어달라 해야 될까? 어디서 오신 건데?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아니 이제 가족 단위도 오고 뭐 친구 단위도 많은데 혼자 왔네요. 아, 예. 어쩌다가요? 집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어머니는 아쉽게 못 오고요. 저만 오게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3일차로 들었습니다만은 예. 해본 것 중에 뭐 기억에 남는 거라든지 해보고 싶은 거라든지.
일단 뭐 저 로보랜드 그게 제 기억에 남고요. 창원 한 달 살기 10월까지 이어집니다. 국화향으로 물든 가을의 창원을 즐기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예, 꽃밭에서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모두 꽃밭에서 행복해요. 저는 창원에 와서 자연도 많이 보고 놀 것도 많아서 정말 좋았어요. 굉장히 조용하고 경치도 좋고 자연이 아름다워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예쁘게 잘 정돈된 도시의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그 집에 일이 있어서 아쉽게 못 왔지만 다음에 꼭 같이 와요. 자, 창원에서 한 달 살기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창원에서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 뵈러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와야 되잖아요. 촬영 때문에. 그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이야기하니까 보통 며칠 날 촬영이야. 그날 가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끝인데 완치자분 인터뷰야. 그러니까 대답을 한 2, 3초씩 다 안 하더라고요. 예. 이런 편견들 있죠? 그럼요. 뭐라고 할까? 평균적인 반응, 일상적인 반응을 생각하고 느낀 게 제가 이제 완치된 후 6월 달 정도에 서울에 올라가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친구들. 예. 식사하면서 제가 완치된 후 혈장 기전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 하다가 그 다음 나온 반응이 나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치자인데. 예. 아니 제가 제일 건강한데. 그렇네요. 국가공인 항체 보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왜 저 사람들은 걸리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나를 두려워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 전화를 드렸을 때 흔쾌히 인터뷰를 응해주셨어요. 예. 참 밝히기가 그러실 텐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완치자가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죄인 같다는 생각을 좀 한 분들이 많다고. 코로나 걸려서 치료 못 받고 완치 안 될 그런 걱정보다 제일 큰 걱정이 낙인이었습니다. 저 사람 코로나 걸렸다. 저 사람 뭐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편견, 선입견이 이제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솔직하게 어떻게 걸렸고 치료 과정 뭐가 좀 힘들었고 완치 후에 저는 뭐 혈장 기증 당연히 응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의료진이 너무 고생한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잘못한 게 없는데 맞죠? 예. 무증상자도 있습니다. 자기가 뭐 이렇게 지금 감염이 되고 그렇죠. 감염 딱 됐을 때 몸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잔기침이 계속 나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열이 좀 기본적으로 열은 있는 겁니까? 네. 근데 이제 공통적인 거는 이제 열이 예를 들면 38도 9도. 야, 이거 어디서 나쁜 놈이 있습니까, 맞아? 아주 간특하죠. 그 몇 사람 모여 있으면 그거 왜 알고 또 가고? 만약 제가 뭐 본의 아니게 그런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처음에 울지 싶어요. 내가 왜? 네, 원망도 많이 하고. 솔직히 말해서 우셨죠? 처음에 확진자 받았을 때. 그때 감정이라는 게 그때 3월 29일 일요일이었었는데요. 뭐 멘붕 상태였죠. 한순간 보건소에 연락받아서 양성이니까 이제 2-3시간 후에 옮겨야 되니까 짐 준비하세요. 두려움도 있었고 이성적으로는 뭐 감염률은 높지만 치사율은 아주 낮고 또 건강한 사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처가 그때 조금 미열이 그럴 때 병원 나가지 못하게 더 막았어야 되는데 그런 자책감도 들었고 뭐 여러 가지 참 착잡했습니다.
감염 경로가 예. 선생님 그 특정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걸리셨는지가 저도 이제 대구 경북에서 시오자 교도하냐 이런 얘기 댓글 두고 다녔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저는 아내가 경산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에 대구하고 경산에서 서로 이제 치약시설에서 네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치료받고 있는 그쪽에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했죠. 그 전에요. 예. 그 사모님이 이제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 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상교대 근무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약간 뭐 콧물 나고 그런 거 처음에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뭐 그 다음날 괜찮아지고 하다가 이게 조금 반복되고 열이 높으니까 바로 보건소 가서 진찰을 받아서 3월 중순에 이제 확진자가 돼서 포항의료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 때까지 교수님도 같이 한 집에서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건강을 잘 유지해서 그런데 처음에는 음성이 나왔어요. 집에서 이제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갔죠. 일단 반응을 봐야 될 테니까. 예. 잠복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5일이 지나고 집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저는 하루에 최소 10,000보 이상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잠깐만, 선생님 계속 운동을 하신 거예요? 집이 하양이니까 여기서 학교에 사양까지 걸어 다니고 건강 관리를 좀 그래도 잘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다가 집에서 한 3, 4일은 가만히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전혀 운동을 못한 상태. 예, 그냥 집에 그 조금 돼서 그 이상이 넣으니까 일단 많이 답답하고 입원한 아내도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자책감이나 그런 것도 하면서 몸이 많이 약해지고 잔기침이 계속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요? 네. 음성이 나왔는데도? 그렇죠. 폐렴 초기 증세가 전형적인 코로나19거든요. 열이 좀 있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보건소 연락해서 받았더니 자가격리 해제 나흘 앞도 그러니까 10일 만에 양성 판정을 받은 거죠. 저희들이 그 TV 화면으로나 신문으로 봤을 때 코 안으로 굉장히 긴 걸 넣더라고요. 예. 면봉인데요. 좀 아픕니다. 그래서 집사람 얘기를 들었더니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검사를 받는다는데 대부분의 여성이 다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울진 않았지만 보건소 가서 검사 받으면 아이들은 다 울었어요. 저도 지금까지 5번 받았습니다. 5번. 처음에 교수님께서 이제 확진자 판정을 받고 연락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상생활에 좀 약속이나 계획되어 있는 것이 차질이 생겼으니까 어디다 제일 먼저 연락하셨어요? 먼저 음성 자가격리 한다고 할 때는 당연히 이제 학교에 먼저 연락을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다른 사람을 전염시킨 예는 없었습니다. 진짜 천만다행이죠. 그 선생님께서 잘 지키신 거네요. 네. 서울에 있는 아이들 둘 다 이제 성인이어서 서울에 있는데 집사람하고 이제 얘기해서 연락을 안 했습니다. 자제분들한테. 네. 왜냐면은 저희 장모님이 80살 정도 되셨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장모님하고 같이 있거든요. 애할머니. 예. 근데 이제 장모님이 너무 좀 힘들어 하실 것 같다.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이제 안동의료원으로 이송이 됐죠. 사모님은 포항의료원에 저보다 열흘 먼저 갔고 떨어져 계신 거예요? 예. 저도 집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포항의료원 해달라니까 그쪽은 꽉 차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상 가족이 된 거죠. 보건소에서 정해준 데 따라야 되니까 안타까웠죠. 정해주는 거예요? 예. 안동의료원 4층에 일부만 코로나19 시설이어서 제가 이제 5인 병실에 있었는데요. 아내가 있던 포항의료원은 전체 병동이 코로나19 환자여서 복도도 다닐 수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일반 병실에 하나만 코로나19 환자였습니다. 거기만 음악병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좁은 병실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병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5인용 병실이니까 5m 곱하기 5m밖에 안 됩니다. 안동에 있는 동안 제일 힘든 게 사모님 보고 싶은 거였습니까? 코로나 투병할 때 저는 뭐 잔기침 계속 나온 거밖에는 그렇게 고통은 없었거든요. 다행히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에 대한 그런 미안함이나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에 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요? 유일한 사람. only? 네, only you. 유일한 최상숙 씨 고맙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건강하게 이제 오래오래 100년을 하러 합시다. 걷기만 걷게 해줄게. 네 맘에 쏙들게 할게. 며칠 있었습니까, 안동에서는? 열흘 있었습니다. 열흘 있었어요? 네, 평균 3주인데 저는
한 절반밖에 안 있었죠. 이제 기저질환이었고. 그렇게 계셨는데 그 안에 다른 분들 네 분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예. 네 분들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갔을 때 저보다 일주일 먼저 들어온 30대 중반의 자영업자분이 있었고요. 저보다 며칠 후에 40대 중후반인데 외국 지사 근무하다가 들어왔는데 그분은 기저질환이 있어서 간호사들이 수시로 새벽에도 왔다 갔다 했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그 5m 안에 공간에서 현관문도 못 열고 나간다는 거 굉장히 고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 너무 친한 사이라도 싸우게 되거든요. 의견 충돌이 되고. 정확히 얘기했었고요. 저보다 일주일 먼저 들어온 30대 중반 자영업자하고 그 40대 중후반에 기저질환이 있다는 분하고 큰 말다툼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왜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킁킁 소리가 계속 나오고 계속 이게 아프니까. 근데 그걸 조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식사하는데 이게 계속 나오니까 거슬리니까 이 30대 중반 분이 참다가 화가 나니까 식사할 땐 좀 자제해 주세요 하는데 바로 이제 그 기저질환 있는 분이 자기도 답답하니까 내가 참을 수 있으면 참았지 이렇게 하니까 막 거의 충돌 직전까지 갔었어요. 얼마나 날카로워 죽겠어요. 그 좁은 공간에. 외부 음식이나 물품들은 못 들어갔나요? 전혀 못 들어갑니다. 아, 그 제가 예를 들어 뭐 아는 지인이 지금 병실에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군요. 저도 이제 아는 분들이 책 3-4권을 보냈는데 결국 못 받았습니다. 책인데도 그럴까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그러죠. 휴대전화는? 전화로 뭐 자료 검색이나. 제 말로만 들어서는 제가 한 100만 분의 1을 이해했을까 싶은데요. 뉴스를 보면요. 자가 격리자가 이탈하는 경우를 봤는데 10분 이해하시겠네요. 저도 이제서 고백인데요. 아파트 문 열고 2-3걸음 걸었다가 다시 나온 게 몇 번 있었어요. 왜냐면 이 핸드폰이 울리잖아요. 이탈했다고. 그 핸드폰을 식탁에 놓고 아파트 문 하면 한 4-5m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밤 한 12시 정도에 너무 답답해서 2-3번 나갔다가 마스크 쓰고 다시 들어왔어요. 선생님은 10일 만에 나오셨잖아요. 예. 생각보다 일찍 나오신 거죠. 네. 그렇다면은 그렇게 못 나오신 분도 계세요? 제가 10일 만에 나올 때 저보다 일주일 먼저 들어갔던 그 30대 자영업자분이 진짜 눈이 그냥 너무 부러워하는 눈빛. 빨리 완쾌하시라고 고맙다 이렇게 하고 나는데 그런 눈빛을 봤죠. 저는 그냥 지금 어떤 상상을 하고 있냐면요. 제가 병장인데 제 후임이 먼저 제대하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이 코하고 혀하고 입 가래까지 해서 음성이 나오면 바로 다음날 검사해서 2번 연속 음성이 나오면 퇴원이거든요. 그리고 세 가운데 다 음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 아내가 있던데, 아내는 3주 만에 나왔는데요. 아내가 있던 데가 60, 70대 분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보통 3주 넘었답니다. 아주 큰일 하셨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혈장 기증을. 초창기에는 혈장 기증자가 많이 없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제가 보도를 본 게 6월 중순이었는데 한 200명 정도 모집한다는데 뭐 20명밖에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했는데요. 혈장 기증 절차가 복잡하진 않은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냥 가서 그냥 나 완치자인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먼저 이제 임상 포털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서 기본적으로 여건이 되는가를 점검하는 게 뭐냐면 언제 완치됐고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최근 3달 이내에 헌혈을 하면 안 되거든요. 헌혈보다 더 힘든 거니까. 그런 조건을 다 따져서 괜찮으면 피검사에서 항체가 최저 정도 형성돼야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맥주 500cc 정도, 그러니까 505cc를 기증했어요. 완치 후에 이제 2주간 자가격리였는데 처음에는 좀 가슴이 자주 답답해 왔어요. 답답했어요. 후유증입니까? 그래서 저도 후유증이 많다는데 후유증이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자발적인 자가격리 2주 끝나고 없어졌어요. 많이 저한테 문의 오는 게 후유증 없습니까? 네, 저도 그게 갑자기 궁금해서. 뭐 탈모도 생기고 상당히 많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 현상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뭐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등산이나 야영을 좋아하니까 그것도 좀 더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주 가고 싶고 아내하고 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좀 더 많이 갖고 싶고. 코로나19 때문에 더 애틋하셨네요. 그리고 이제는 좀 그동안에 못 봤던 친구들도 좀 두루두루 보고 싶고 그렇죠.
영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 온라인 서점에서 제 책을 누가 사나가 연령대로 봤더니 10대부터 60대까지 다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잡벅이네요. 네. 그렇다면 영국이 지금 코로나19를 극복 잘하고 있습니까? 한국이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그 어느 나라보다는 지금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상했다면 바로 검사받고 철저하게 자가격리해서 감염 안식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시민의 기본이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무릎 다친 게 아니니까. 아니죠. 어디 뭐 이렇게 뭐 가시 찔린 게 아니니까. 자기만 걸려서 치료받으면 그게 아니라 이건 감염을 시키는 거거든요. 코로나19 언제 끝나는지 한번 예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자로서. 최소한 1, 2년 걸리지 않을까. 최소한. 전 그러다 선생님이 고올레 안으로 해주는 희망을 느끼려고 했는데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박쥐가 우리한테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박쥐한테 간 거니까 저런 것도 좀 고민해보고 또 일상생활에 면역력 키우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의 소중함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코로나19는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이고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마스크 꼭 차고 다니시고 설령 걸렸다 하더라도 타인한테 최소한 피해는 안 줘야 되겠다. 바로 검사받고 자가격리 그런 수칙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 걸리는 건 죄가 아닙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 코로나를 설령 걸리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이 위기를 좀 한패 극복해야 되고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 더 잘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20일까지로 2주 연장됐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요즘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한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원클릭 오더 시대. 음식 배달은 물론 전통시장 신선식품 당일 배송까지 코로나가 만든 언택트 문화 배달 전성시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주목받는 요즘 코로나 여파로 배달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실례합니다. 네. 아니, 소문 듣기로는 네. 여기가 그렇게 배달이 밀려드는 배달 업체라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요즘에 어느 정도인 거예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 있던 콜수에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4배까지도 콜수가 늘어나서 기사님들이 앉아서 물 한 잔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요즘 운전하다 보면 오토바이 정말 많이 늘었다 싶으실 텐데요. 기록적인 장마에 폭염까지 이어지다 보니 식품부터 백화점 명품까지 배달 러시입니다. 지금 막 뭘 배달하고 오신 거예요? 저 과일 배달하고 왔어요. 저는 마라탕이요. 예, 저는 분식 지금 하고 왔습니다. 잠시 엉덩이 붙이고 앉을 틈도 없이 여지없이 밀려드는 콜. 규정대로 최선을 다해 배달하지만 모든 손님을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손님들은 늦게 온다고 가게에 전화하시고 상점은 저희한테 왜 빨리 안 오냐고.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다 미끄러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 고객들이 전화 와서 음식이 바꿔달라, 이거 배상해달라 이런 류의 고객들이 많이 생기긴 했죠. 이번엔 배달콜을 받자마자 편의점으로 들어서는데요. 가격부터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편의점의 묘미가 1+1이나 2+1 이런 것들 때문에 시키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웬만해서는 이게 1+1이나 이런 것들로 담아서 사진 찍어 보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보 먹는 거랑 똑같은 마음이네요. 예, 그죠. 고객님들이 이제 불편한 거를 제가 소화해드리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뭐 1+1이나 이런 거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 좀 좋은 상품을 잘 골라드리는 게 제 일입니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배달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장보기는 물론이고요. 커튼까지 달아준 적도 있으시대요. 코로나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집콕 경제. 짧은 시간 문전 배송에 고객들 대부분 안심을 표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락하고 치약. 저희가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됐는데 자주 시키세요? 와이프가 이제 만삭이라 밖에 나가기 좀 무섭더라고요. 배송 서비스를 안전하게 받는 게 더 이제 안전하기도 하니까 와이프도 이제 안심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순식간에 코로나 마무리.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꼭 지켜야 할 게 있죠. 야, 뭐 배송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또 배달 주문 들어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또 은행 가야 돼서 생각지도 못했던 주문들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 많은 곳이나 대기해야 되는 곳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시키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하고 안전하게 배송해드리는 게 저희의 이제 서비스 목적이. 오늘도 무사히. 무사히. 늘 안전 운행하세요. 자, 이번엔 영업을 앞둔 배달 음식점을 찾았는데요. 소독이 한창입니다. 아니, 배달 전문 업체라고 들었는데 예. 이 식당 안에 오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소독부터 하시네요. 아, 배달 기사님이 엄청 많이 오시거든요. 배달 기사님이 오실 때마다 손소독이나 이렇게 체온 같은 거 체크를 해서 배달을 보내야 고객님들이 안전하거든요. 저희들은 수시로 이렇게 방역을 해서 이렇게 균이 없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면서 가정은 물론 직장에서도 점심 식사를 배달로 해결하는 분위기인데요.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아니, 정말 끼어들 틈이 없어요. 와, 나 지금 전화기 보고도 깜짝 놀랐고 쉴 새 없이 울리는. 야, 이거 더 오기 전에 얼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주문이 많을 수가? 지금 한 30% 정도 늘어났고요. 코로나 전보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문과 동시에 음식 조리가 시작되는 이곳. 주방 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조리 중이신데요. 각자 맡은 포지션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화가 되지가 않아서 음식 맛이 좀 없었어요. 각 파트별로 다 요리사들이 있어요. 각 요리사들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 배달 음식점이지만 음식 맛도 일반 식당 전문점보다 더 맛있을 수 있어요. 배달 음식이라고 주먹구구식이겠지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한식에 양식, 도시락 등등 해서 각 파트별로 조리에 들어가고요. 완성과 동시에 배송이 이루어지는데요. 배달 기사들의 열 체크며 방명록까지 꼼꼼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배꼽시계 울리며 기다릴 고객을 향해서 출발하는데요. 요즘은 관공서에서도 도시락을 많이 배달시켜 드시죠. 코로나가 만든 새로운 풍경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고 있는데 저희들 사이에서는 배달 음식 맛집 리스트도 생길 정도예요. 요즘 이렇게 마스크도 주시고 이렇게 예쁜 문구도 써서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많은 또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얼굴을 마주보며 웃고 떠드는 점심 식사 풍경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마음과 마음만은 여전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제 거리는 또 이제 멀어졌지만 또 그래도 이제 또 동료들끼리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마음을 또 이렇게 더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 정하면 떠오르는 게 또 전통시장이죠. 하지만 이곳 풍경 역시 코로나가 바꿔놨습니다. 장 보는 손님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많이 뜸하죠, 지금. 1차 식품이 50에서 70%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이제 식자재라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7, 80% 이상 저는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나 달라요. 이렇게 많은 수산물을 준비해놓고 핸드폰만 바라보는 상인들. 과연 손님이 없어서일까요? 아유, 참 보는 게 안타까워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무슨 소리예요. SNS를 통해서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어요. 시방 하는 말이 참말입니다. SNS를 통해서 바로바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배달 목록 종류가 대형 쇼핑몰 못지 않습니다. 아니, 인터넷 쇼핑몰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 주문이에요? 네, 우리 시장에서 주문. 이곳 시장에서 파는 목록을 보고 주문이 들어오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청국장에 토마토, 삼겹살까지 있어요. 아, 그럼 집집마다 이 주문서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 갖다 드리면 상인분들이 다 준비를 해주셔요. 사장님 주문 들어왔네요. 주문이라는 소리에 저절로 목청을 높이게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전통시장이 우리 집 문 앞으로 배송되는 건데요. 세상에 이렇게 이름표까지 떡하니 붙여가지고 나가네요. 예, 하나 둘 들어오다 보니까 좀 많이 자꾸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또 기분도 좋아지고 네. 앞으로도 계속 뭐 좋아질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있네요. 갑시다. 아니, 또 어딜 가자시는 거야? 가보시면. 다짜고짜 가보자는 사장님 손에 이끌려 찾아간 곳은 공동 팥pension입니다. 가게마다 주문 들어온 상품을 잘 포장해서 냉장고에 죄다 쟁여놓는데요. 어머,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바로 집 앞까지 이렇게 배달을 해주시나 했어요. 근데 왜 죄다 냉장고로 직행이에요? 시간이 아직 안 됐고요. 시간이 안 됐단 여기 무슨 말씀이세요? 잠시 후면은 저희 시장 전용 냉장 배달 차량이 옵니다. 이제 박스 포장에 나설 차례입니다. 방법도 남달라요. 아이스팩 대용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물을 얼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테이프도 종이 테이프를 쓰더라고요. 빌려주세요. 드디어 냉장 배달 차량이 등장했네요. 전통시장 최초로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의 일환이래요. 예, 이게 바로 콜드체인 시스템입니다. 고객님의 집에까지 이 온도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아주 신선한 물건을 고객한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전통시장도 이제는 배달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최첨단으로 말이죠. 반경 2km까지는 배달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보다 더 신선하고 편할 수는 없습니다. 상품도 말이죠. 최상품이고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들, 언택트 비대면 문화. 모두가 힘든 가운데 살아남기 위한 아이디어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배달 전성시대, 오늘도 힘내세요.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최근 꿈틀로 예술지구에 새롭게 문을 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고 커피도 즐길 수 있는 공간. 일명 페인팅 카페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꿈틀로에서 페인팅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최수정, 송민영, 서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공간은 3명의 여성 화가가 함께 꾸려가고 있는데요. 각자의 작품 활동을 하면서 그림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은 그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누구나 오셔서 그림을 그리시거나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림에 소질이 없거나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즐겁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3명의 여성 화가들. 각자의 작업 공간도 있지만 매주 이곳에 모여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3사람은 어떤 인연으로 모였을까요? 저희 셋은요, 대학 시절 같은 그림을 그리는 대학 동문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부의 삶을 살다가 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여성 작가들이다 보니 여기 좀 편안한 공간으로 작업을 하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3명이 뭉쳤습니다. 풋풋했던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3사람의 인연은 벌써 30년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주부의 삶에서 작가의 삶으로 컴백.
함께 멋진 공간을 만들고 있는 3명의 여성 화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봐야겠죠. 작가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작품을 알아보는 거겠죠. 서은주 작가는 은방울꽃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와, 정말 숲에서 우연히 마주친 꽃밭 같은 느낌이죠. 제 그림에는 꽃들이 많이 그려지는데요. 유화물감으로 그려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은방울꽃이 가장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은방울꽃 꽃말을 보니까 당신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면 편안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있는데 마침 꽃말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편안하게 제 그림을 볼 수 있고 감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편안한 기분을 선물하고 싶다는 서은주 작가. 캔버스 안에 피어난 꽃들이 포근하면서도 싱그러운 기분을 느끼게 하는데요. 수많은 꽃들 중에서 이 은방울꽃을 그리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는 꽃가게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무리 지어서 있는 꽃들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그냥 은방울꽃을 그리게 되는 거는 실물로는 못 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가게를 지나가다 보니까 은방울꽃을 이제 접하게 됐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그 은방울의 향기와 꽃 생김새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꽃보다는 은방울을 가장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송민영 작가가 아크릴 푸어링 기법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아크릴 물감과 게를 섞어 마블링을 이용해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송민영 작가는 이 기법을 통해 꿈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제 작품의 첫 번째 시리즈는 제가 대구에 살다가 포항을 왔는데 일단 바다에 대한 꿈을 제가 제 작품에 넣었고요. 그 작품의 상징성을 넣기 위해서 제 꿈을 실현하고자 드림 캡처를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리즈에는 주부로서 삶을 살다가 그림을 잠시 쉬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새로운 그림을 다시 시작할 때 함에 있어서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날아오르고 싶은 열망, 제가 지금 다시 도전하는 그런 도전, 그런 거를 작품에다가 넣어서 드림 캡처의 상징성을 같이 연결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최수정 작가는 아크릴 페인팅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과 여성을 표현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강렬한 색채, 그리고 손에 든 칼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어떤 주제를 담고 있을까요? 주부의 삶을 사는 동안 도전하지 못했던 아쉬움과 펼치고 싶은 꿈을 작품에 담고 있다는 새 여성 작가. 그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페인팅 카페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고민한 부분은 사람들에게 그리기의 즐거움을 전하는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림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페인팅 카페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데이 클래스 수업을 하고 있고요. 원데이 클래스 수업 중에서 아크릴 페인팅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하면 누구나 집에 가져가서 걸 수 있을 만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3명의 작가가 돌아가면서 매일 새로운 수업을 진행합니다. 컬러링 북 같은 걸로 그냥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로 아크릴 물감을 해보니까 조금 더 수준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포항은 유화는 많은데 아크릴 페인팅은 처음 접해보는 수업이라서 더 재밌고 흥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새 작가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이곳의 장점인데요. 패브릭이나 가죽의 그림을 그리는 마카주와 도자기에 그리는 서양화도 이곳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곳 페인팅 카페는 원데이 클래스뿐만 아니라 갤러리 공간으로도 사용 중인데요. 오늘은 꿈틀로 입주 작가이기도 한 박승태 작가의 개인전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네요. 지역에 계시는 여성 작가 3분이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전시를 열게 돼가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전시를 통해가 이 3분들이 더 잘 될 수 있게끔 좀 도와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전시부터 원데이 클래스까지 새 여성 작가의 꿈이 펼쳐지는 멋진 문화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페인팅 카페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그 이름에 걸맞은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요. 지금 이제 지역 작가들 위주의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좀 더 다양하게 이제 많은 작가들을 초대해서 전시를 다양한 걸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카페도 조금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커피도 마시면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직접 그리고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림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문화 맛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오래 사랑받는 지역의 100년 문화 맛집이 되길 응원합니다.